삼성 갤럭시 폴드나 플립 6 새로 나왔죠. The Galaxy Z6 series. 저장 공간 업그레이드를 무료로 해주던 서비스를 전격 한국에서 폐지했어요. 이러면서 좀 왈가왈부 말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혜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 자국민만 차별한다, 한국만 더 비싸다, 이걸 사실 삼성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왜 또 다시 이런 논란이 불거졌을까?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빡빡히는 이슈 맛집, 귀의 빡종원입니다. 삼성에서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피해갈 수 없는 논란이 있죠. 전 세계 동시에 예약 판매를 하고 어떤 혜택을 주는지 비교를 하기가 매우 쉽다 보니까 항상 이 사전 예약 구매 2호 단계에서 우리나라만 역차별을 받는다라는 이 불만이 나오곤 합니다. 지금이 딱 그 시점인데 삼성이 이 문제에 의외로 굉장히 예민합니다. 항상 이걸 어떻게든 대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인지 한국이 이 접는 폰, 폴드 6, 플립 6, 한국이 가장 싸다, 이런 기사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를 토대로 살펴보자면 환율을 고려해서 미국보다 Z 플립 6 512 기가의 경우 미국에서 더블 스토리지 업을 해준다 하더라도 한국이 한 5만 원 정도 싸다.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비싼 폴드 6의 경우는 역시 한국이 3만 원 정도 더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소비자들 사이에선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요번에 이제 이 기사에서 나온 주장에서는 지금 실제 미국의 삼성 공식 홈페이지에서 내가 이 물건을 사겠다고 계산을 했을 때 들어가는 이 사전 예약 프로모션 금액이 빠져 있어요. $120 할인, $50 추가 할인, 이런 금액이 막 계속해서 좀 더 추가가 됩니다. 미국이 통신비가 비싸니까 통신사에서 할인 많이 해주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신사 할인 말하는 거 아니고요. 삼성이 자체적으로 사전 예약에서 자급제 폰 할인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프로모션 기간 동안 미국에 얼마나 삼성이 이 심혈을 기울이는지, 미국 시장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입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보상 판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더블 스토리지 업그레이드 혜택을 없애면서 삼성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보상 판매 가격을 올렸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핸드폰 보상 판매로 팔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내 핸드폰 기종을 고르고 용량을 고르고 액정이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 굉장히 많은 거를 골라가지고 최종적인 금액이 나오는데 생활기스가 있다만 클릭하는 순간 A등급이 아니라 B등급으로 내려가면서 한 10만 원 정도가 깎여요. 그런데 미국은 보상 판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액정이 깨졌냐 안 깨졌냐.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혜택이 훨씬 더 많은데 여전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아니 왜 도대체 가격을 이렇게 책정을 하는가. 가격의 비밀, 뭐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 모든 기업이 하고 있는 방식인데 잘 팔리는 시장, 선도하고 있는 시장, 고객 충성도가 높은 시장에서는 당연히 물건값을 비싸게 책정을 하고요. 도전하고 있는 시장, 선두주자가 있고 따라가야 하는 시장에서는 당연히 물건값을 싸게 책정을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잡아놓은 고기라고 하는 형태처럼 우리 시장을 이미 어느 정도 이제 확보를 하고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삼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핸드폰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테스트베드처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플립폰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그걸 갖다가 활성화시킨 곳이 이제 우리나라거든요. 다양한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도 이 원리에 의해서 이 충성도 높은 고객이 많은 자국민이 있는 한국에서는 비싸게 파는 거고, 애플이라는 너무 거대한 경쟁 상대가 있는 미국에서는 어떻게든 이 삼성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지만 싼 값에 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삼성 입장에서 한국의 충성도 높은 고객에게 혜택만 조금 더 주면 판매 대수가 확 더 늘 수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삼성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가격이 책정되는 과정은 기업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을 남길 것이냐, 판매고를 올릴 것이냐, 이 두 개 사이의 절묘한 밸런스거든요. 가격을 싸게 하면 판매량은 많아지겠지만 마진이 떨어질 것이고, 가격을 비싸게 하면은 뭐 판매량은 훅 줄겠지만 마진을 높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 폰을 팔 때 마진율이 높아요. 그런데 전 세계 시장을 봤을 때 저가 폰을 쓰는 사람의 비중이 70%입니다. 마진이 별로 안 남는 저가 폰 시장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이게 반대입니다. A폰이나 키즈폰을 쓰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한국은 정말 최대한의 마진을 뽑아낼 수 있는 시장입니다. 한국에서는 어쨌든 마진을 선택한 건가요? 그렇죠. 다만 여기서 생각해야 할 거는 2년 전에 나온 S21을 지금 시점에 구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삼성이 재고떨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년쯤 지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정말 굉장히 싼 가격에 팔거든요. 마진이 남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전 예약해서 판매하는 요 폰들이 정말 삼성 입장에서는 마진이 많이 남는 프리미엄 폰이거든요. 정부에서 삼성을 좀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죠. 가계통신비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저가폰 라인업을 많이 만들어라. 통신비 부담의 주요 요인으로 고가의 단말기 가격도 꼽히는데 정부는 국내 제조사의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도 독려할 계획입니다. 다른 나라는 뭐 중국 제조업체부터 뭐 모토로라니 수많은 제조업체가 들어가서 저가폰 시장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결국은 삼성과 애플 독점인데 애플은 뭐 정부의 말이 씨알도 안 먹히고 애플이 핸드폰을 저가폰을 내놓을 리가 만무하니까 삼성에게 계속해서 저가폰 라인업을 늘리라 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들어갔고 그렇게 하기 싫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전 예약 판매를 할 때 와서 사주는 이 한 100만 명의 사람들은 삼성 핸드폰의 마진율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고객들이다. 그래서 삼성은 이쪽을 캐시카우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야 폴드와 플립이 굉장히 소비자들에게 익숙하지만 폴더블 시장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만개하지 않은 시장이에요. 지금 삼성이 전 세계 폴더 판매량이 연간 한 1000만 대 팔린다고 하는데 미국만 놓고 보면 100만 대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여기 뉴욕에서 오신 우리 인턴분이 있는데 뉴욕에서 몇 년간 생활했죠? 한 4년 정도. 4년 동안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접는 폰 쓰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걸 그럼 사겠다는 사람은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죠? 네. 실제로 저도 미국에서 4년을 살면서 폴드 1, 2, 3, 4, 5가 나오는 것까지 보고 제가 한국을 왔는데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 삼성의 갤럭시와 애플의 아이폰의 이미지 싸움에 관련된 이 영상을 올렸을 때 판매고를 올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런 프로모션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당장 미국에서 프로모션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인프라 자체가 애플에 유리하게 꾸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해서 삼성폰은 애플보다 더 좋은 폰이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까지는 최소 3년, 길게는 사실 기약이 없죠. 이게 삼성의 지금까지의 내부 입장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바뀐 걸로 보입니다. 삼성이 미국에서도 이번에 새로 나온 폴드와 플립 가격을 굉장히 많이 올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미국에서 뭐 특별 할인 판매를 하는 물건들을 모아놓고 한 번에 보여주는 이 플랫폼인데 비추가 엄청나게 박혀 있죠.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미친 거 아니야? 갑자기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는 거야? 폴드를 바꾸려고 했는데 안 바꾸겠다라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판매량이 훅 떨어질 거를 알고서도 이런 전략을 가져갔을 거란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삼성 내부자한테도 직접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보고 하면서 취재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번 폴드와 플립 6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완성형 제품이라고 부를 수 있다. 내구성 면에서도 그렇고 디자인 면에서도 그렇고 실제 들고 다니는 무게나 이 두께 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 이거를 $40에 파는 그런 수준의 제품이 아니다 라는 자신감을 내비친 게 일단 가장 전제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일까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애플은 최근에 이 프리미엄 판매량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2015년부터 2023년까지 70%를 언제나 넘겨왔어요. 프리미엄 폰의 판매량이 삼성은 11%에서 13%밖에 되지 않지만 애플은 언제나 70%를 넘겨왔다는 거. 이러다 보니까 판매 대수가 삼성이 더 많아도 마진을 애플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현상이 매년 반복됐던 거고 이거를 개선하는 게 삼성의 고민이었거든요. 삼성이 여기서 이제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가장 최전선의 프리미엄 폰으로 내놓고 있는 라인업이 바로
폴더와 플립입니다.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시장을 하게 되면 이제 저가폰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삼성으로서는 핸디캡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접는 폰에 관련돼 있는 거는 내가 최초야. 또 이제 새로운 기술을 늘 이제 혁신하는 삼성, 이런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이제 목표다라고 보는 거고, 아무래도 조금 그 판매량이 좀 적다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이 폴드하고 그 다음에 플립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마케팅을 펼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가격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계속 어쨌든 매년 해왔는데 그게 지금 시점이어야 하는 뭐 이유가 있나요? 바로 올해 뭐가 있느냐? 올림픽이 있습니다. 이번에 당장 플립 6와 폴드 6 언팩 행사를 어디서 했죠?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했어요. 삼성이 10,000명이 넘는 전 세계 국가대표에게 전부 삼성의 폴더와 플립폰을 선물로 지급을 했어요. 이 올림픽은 삼성이 공식 후원 파트너입니다. 공식 스폰서인 삼성이 만들지 않은 핸드폰은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 내내 금메달을 따든 은메달을 따든 동메달을 따든 사진을 찍는 장면에서 무조건 삼성의 폴드와 플립이 나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도 뭐 이 올림픽이 있을 때 했는데 이 4년에 한 번 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이번이 사실상 본격적으로 올림픽에 활용을 하는 첫 번째 무대인 거죠.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플립이나 폴더라는 새로 나온 형태의 폼팩터는 이걸 전 세계 사람에게 알리고 한 번쯤 써보게끔 만드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삼성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러다 보니까 나비 효과가 일어납니다. 바로 뭐냐? 미국 시장에서 지금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서도 당당하게 기존에 있던 혜택을 없앨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삼성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까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삼성이 그것까지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하지만 눈앞에 나타난 현상으로는 미국에서 폴더 가격을 정상화시키기 시작을 하자 한국에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줬던 혜택마저도 사라졌다. 한국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더가 잘 팔리는 시장이 딱 한 군데 있어요. 바로 중국입니다. 프리미엄 폰을 좋아하는 경향이 우리나라 소비자와 굉장히 비슷한데, 중국에서는 프리미엄 폰은 폴더블 폰이라는 공식이 이미 성립이 돼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 폴더 시장의 굉장히 큰 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중국에서 폴더블을 파는 기업이 전부 중국 내수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삼성이 지금 중국에서 팔고 있는 폴더폰이 15% 정도밖에 안 돼요. 애플도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은 그나마 중국에서 15%라도 팔죠. 지금 애플이 보면은 이 핸드폰의 출하량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올해 1분기에만 400만 대를 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출하량이 감소하는 것에 60% 넘는 수치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즉, 중국 시장에서 그만큼 아이폰을 찾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중국 사람들에게 프리미엄 폰이 폴더블 폰으로 인식이 점점 바뀌다 보니까 이 폴더블을 아예 만들고 있지 않은 애플은 삼성의 15%만큼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없는 거예요. 제품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애플의 발등에 떨어진 게 폴더블 폰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 내부에서도 애플이 2년 후에 폴더블 폰을 내놓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초도 주문이 이미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 물량이 3천만 대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의 1년 판매량의 3배를 주문을 넣어놓은 상태예요. 이게 물론 삼성에게도 좋은 점이 있죠. 폴더 시장, 그렇게 삼성이 확대하고 싶었던 폴더 시장이 애플의 참전으로 인해서 확 커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혁신의 상징이자 폴더의 1인자가 삼성이다라는 이걸 계속해서 가져가고 싶은데, 폴더는 애플이다, 폴더도 역시 애플이 제일 잘 만든다, 이런 이미지를 애플이 가져가는 걸 굉장히 경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에서 계속해서 $40에 팔면 아주 저가 폰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고정이 돼버릴 것이고, 이 애플의 폴더폰이 진짜 프리미엄 폴더폰이다, 이런 인식까지 가져가게 될 거란 말이죠. 삼성이 이것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미국에서도 가격을 정상화해야 하는데, 그걸 올해로 보고 미국에서 가격을 올린 거죠. 현대차가 미국에서 불과 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네시스 제일 비싼 모델도 미국에서는 $60,000를 넘기지 못해서 팔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거치고 고급차 전략으로 나가면서 똑같은 제네시스 모델을 살 때 1,000만 원을 더 줘야 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고급화 브랜딩의 사례로 현대차가 제네시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의 전략적인 프로모션이 나비 효과가 돼서 사전 혜택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한국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짜증나고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삼성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갭을 계속해서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삼성이 빨리 명품화 전략에 성공을 해서 오히려 자국민이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올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박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